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발품왕제 남호 이성주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제 채널을 통해서 유튜브로 인사드립니다. 호랑이 기운 으흥! 즐거운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2022년 2월 마지막 주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블로그로 네이버에 남호 이성주 치면 제 블로그가 나옵니다. 블로그에 제가 2월 마지막 지역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드렸고요. 지금 서울, 경기, 인천, 광역, 지방 전반적인 지역의 편차는 있지만 가격이 매물의 가격은 올랐지만 매물이 왜 거래가 되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녹아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 대출 규제, 그리고 다가오는 3월 9일 대선의 향방, 누가 당선이 될 것인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상황, 이 모든 것들이 투자자들에게 심리가 얼어붙지 않았나. 또한 법인으로 내가 매수를 한 분들, 공시지가 1억 미만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고민이 많을 겁니다. 만일 선진입하셔서 투자금이 500 미만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자기가 종부세 낼 수 있는 자금 계획을 세워서 6월 1일 전에 매도 계획보다는 나는 종부세 내더라도 내가 원하는 타이밍, 내가 원하는 매도 가격이 형성되지 않으면 나는 매매를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나는 종부세가 낼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갔다. 예를 들어서 2, 3천이 들어갔다. 그럼 본인이 2, 3천 들어갔을 때 매매 가격은, 매도 가격은 2천이라도 최소한 더 붙여서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5천 갭이 됩니다. 5천 갭이 됐을 때 매물을 내놓게 되면 거래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고민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되게 많으실 겁니다. 그 부분 또한 편안하게 한번 보시고 지금 이번 주 금요일 경기 이천이 1위였습니다. 변동 정감 그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는 항상 매주 금요일마다 2월의 차트 그 주별로 체크해서 그 지역의 흐름, 어느 지역이 계속 뜨거운지, 왜 뜨거운지, 어느 단지가 뜨거운지, 재개발, 재건축인지, 공시지가 1억 미만인지, 신축인지, 구축인지, 준신축인지, 투자자가 얼마나 유입이 되는지 그 이유를 체크한다라는 걸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이천이 1위다 보니까 이천에 대한 거래량, 그리고 어디가 뜨거운지, 비규제 지역이니까 아무래도 2년 정도 남은 분양권을 선호하는 투자들이 많겠죠. 그런 부분, 그리고 대장의 흐름, 1급치는 왜 1급치인지, 그리고 신축인지 브랜드인지, 이천 분들은 어디를 따지는지, 투자자들은 또 어느 물건을 좋아하는지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1기 실전반이 이번에 끝나게 됩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인데 이렇게 뭔가 고급스럽죠. 수료증을 이렇게 또 드리고 내가 책은 많이 읽었지만 현장에서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물건 분석은 어떻게 하고 지역 분석은 어떻게 해서 내가 원하는 금액, 원하는 단지를 선택해서 실거주인지 투자 목적으로 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전국을 놓고 비교해서 이 금액이면 여기, 그리고 같은 수도권 지역의 경기도 지역이라도 여기보단 여기가 최선의 선택이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깔고 앉아 있는 게 아닌 흐를 수 있게끔, 기회비용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게끔, 또한 빌부 손품왕제 AI 전국을 놓고 파악하는 빌부와 현장에 갔을 때 협상과 소장님의 리딩, 그리고 지역 분석 파악 등등을 어떻게 하는지 두 전문가가 쏙쏙 알려드리는 실전반 강의입니다. 지금 2기 또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는 분들 네이버에 남호 이성주 제 블로그도 관련된 정보가 있고요. 닥치고 현장 카페에 가셔도 볼 수가 있는 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울산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울산을 한번 지역 분석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은 전반적으로 보시면 물량 앞에 장사 없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자, 13년도부터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전반적으로 적정 수요량 대비 물량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횡보하고 쭉 떨어졌습니다. 유동자금도 있겠지만 20년, 21년, 22년은 물량이 없으니까 귀신같이 알고 또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분양이 많지는 않았지만 조금 있으면서 미분양이 소진됐고, 또 투자자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왔고 거래량이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23년에 이렇게 물량이 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따가 전세 수량 그리고 매물 수량 체크도 해 드릴 건데, 내가 20년에 매수를 했다면 22년, 21년에 매수했다면 23년에 매물이 많죠. 그러면 2년 뒤에 나는 매도 계획이 있다. 물론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은 팔고 싶어도 새끼고 팔아야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세팅을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21년에 전세를 세팅하고 작년에 23년에 새 아파트 들어가기 위해서 잠시 전세로 거주하는 분들이면 수월하게 매도 계획은 문제는 없겠죠. 단 23년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매도가 되지 않았을 때에 그에 대한 스트레스 또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거. 제가 봤을 때 울산은 23년도 물량 가지고는 가격에 큰 영향은 주지는 않을 것 같다. 단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때 내가 매매 계약이 내가 원하는 계획과 세팅대로 과연 매매가 이루어질까? 가격은 이렇게 올랐지만은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려면 팔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울산에 대해서 남구 그리고 동구, 북구, 중구 이렇게 물량을 한번 뽑았습니다. 물량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달동 보시면 매물이 이렇게 소진되었을 때 20년 10월 달에 소진되었을 때 가격이 급상승 보이시죠? 그리고 매물이 소진되면서 가격은 조금씩 오르고 다시 횡보. 좀 매물이 늘고 있습니다. 매물 수는 한 130개 정도. 도항동은 매물이 없고요. 그다음 무고동 같은 경우에 지금 매물이 300개가 쌓여 있습니다. 300개 또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물이 소진되면서 이렇게 급상승하고 매물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하락하고 지금은 매물이 300개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산동도 매물이 250개 정도. 가격은 횡보하고 있습니다. 서남동 가격이 횡보하고 있고 매물은 그렇게 다른 동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약 한 90개 정도. 그리고 신정동 매물이 500개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횡보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정동에 매물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는 규제 지역인데다가 매물이 많고 내가 원하는 가격에 매도를 하면은 거래가 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 그리고 야암동도 매물이 지금 550개에 쌓여 있습니다. 가격이 그러니까 하락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매물이 많다 보니까. 내가 야암동에 매물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샀던 금액에 대비 가격은 올랐지만은 매물이 많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매물 청동향 인테리어 수준에 따라서 나는 비싸게 내고 싶지만 그거보다 더 싼 가격에 나와 있는 매물이 소진이 되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매물이 팔릴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체적인 부동산의 분위기,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사태, 심리가 어렵다. 이런 부분 때문에 거래가 조금은 주춤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곳은 비규제 지역 아니면 공시지가 1억 미만 이런 쪽으로 선호를 하다 보니까 그 트렌드로 인해서 가격이 지금 횡보하고 있다. 옥동입니다. 옥동 또한 매물이 늘고 있습니다. 남구의 분위기는 매물이 계속 늘고 있고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겠죠. 전세도 늘고 있고 전세도 야암동도 늘고 있고. 자, 그다음에 동구로 가겠습니다. 동구나 북구에 아마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많을 거예요. 이유는 비규제 지역이니까. 그죠? 동부동 매물이 늘고 있습니다. 방어동 매물이 늘고 있죠. 이렇게 뭐 남구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60개, 62개 정도. 서부동 매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440개 정도. 전세는 100개. 그리고 전하동이 매물이 약 한 340개. 그리고 전세는 한 70개. 전세로는 거주는 하고 싶지만 이제 가격이 올랐으니까 투자자들이 팔고 싶겠죠. 내놨는데 거래가 안 되는 거야. 매물이 약 340개 정도 있습니다. 하정동
매물이 240개. 전세는 그리 많지는 않아요. 자, 북구 보겠습니다. 북구 또한 비규제 지역이니까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겠죠. 달천동 80개. 매물이 조금 소진됐지만 가격은 행보. 매곡동 매물이 530개 정도.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가격은 당연히 행보. 이 또한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죠. 팔려고 내놓은 거예요. 전세는 그렇게 좀 소진됐습니다. 그리고 명천동 120개, 산하동 300개, 전세는 50개, 산안동 80개, 송정동 180개 정도, 신천동 한 160개, 170개, 가격은 똑같이 행보. 양정동 뭐 80개 정도, 연암동 뭐 한 50개 정도, 연포동 30개, 중산동 한 300개. 내가 가지고 있는 매물이 동구나 북구의 어느 동인지, 그리고 매물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내가 원하는 가격에 매도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매물이 많으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받고 싶은 금액은 있으니까 어레인지가 안 되는 거겠죠. 또한 아마 부동산에 문의를 하시면 매수 문의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실이 길어지든지 내가 매도 계획을 세웠는데 전세로 또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돈이 없고 대출 이자 또한 감당하기 두렵고, 그리고 관리비도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것들이 점이나 사주, 이런 어떤 거에 의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베개 밑에 바위 같은 거를 두면서 제발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해보지 않았던 거를 하려고 하니까 쫄리고, 이론이나 전문가들이 얘기했을 때는 버텨라 그러면 좋은 전세가에 맞춰서 본인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얘기는 하지만, 막상 내가 그 일이 나에게 부딪히게 되면은 쉽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임차인을 세팅할 수도 없고, 내가 원했던 금액, 투자 금액, 부동산을 매수했을 때 부동산 소장님께서 전세는 얼마에 나갈 것이다, 그 계획에 맞춰서 투자금을 세팅했는데 투자금 세팅이 더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이러려고 내가 투자했나,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호계동, 하봉동 똑같이 이렇게, 화봉동도 매물이 200개, 호계동 매물이 60개, 효문동 매물이 40개,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매물이 어디에 있는가를 판단해야 되겠죠. 그 다음 중구를 볼게요. 중구도 남해동 매물이 한 90개 정도 있네요. 가격은 행보하고 있습니다. 다운동 뭐 매물이 많지는 않고요. 방구동도 마찬가지고, 복산동 150개 매물이 쭉 줄었다가 다시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데 300개, 400개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복산동 전세는 작고요. 서동 60개, 성안동도 그렇게 많지 않네요. 한 35개, 약사동이 한 130개. 약사동도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내가 원하는 가격에 어레인지가 안 되다 보니까 못 팔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전세는 살기 좋으니까 전세 수요층은 있는 거죠. 전세 수요층, 요즘에 제가 블로그 포스팅에도 2월 마지막 주 지역에 대한 현황을 올렸듯이 계약갱신 청구권 쓰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이 잘 안 되고 금리가 인상하다 보니까 월세 세팅으로 또 수요가 늘고 있는 분위기. 여기는 또 약사동도 살기도 좋고 하니까 아무래도 학원가라든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기에는 부담스럽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전세 수요층은 있다. 우정동 똑같이 140개 정도. 가격은 형보 조금 하락했습니다. 유곡동 매물 200개 넘어가야 한 약 300개 가까이 쌓이고 있습니다. 250개 정도. 장현동도 매물이 한 60개 정도. 태화동 130개 정도. 이렇게 매물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얘기 드렸던 중구나 북구나 동구나 남구나 내가 원하는 지역의 단지가 그 동에 있다 그러면 매물수를 체크가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저쪽 동청 인테리어 훨씬 낫다, 내가 쉽게 팔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 아닌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매수자들이 많이 체크를 하고, 나에 맞는 것들은 뭡니까? 금액이거든요. 금액을 많이 보다 보니까 비싼 건 쉽게 접근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는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좀 더 혹시나 윤석열 씨나 이재명 씨가 되면 좀 더 가격이 떨어질 거다, 이런 분위기에 매수도 관망하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동구인데요. 동구를 보면 학원가 아이들이 그 지역 내에 보면 항상 여러분들 체크리스트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축이, 브랜드, 그리고 학원가, 상권, 남향인지, 그다음 바다뷰인지 등등을 놓고 봐야 됩니다. 학원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편한 아이파크 프로지오 당연히 가격은 상승했겠죠. 아이파크 또한 상승했고 지금은 행보하고 있지만 좀 떨어졌어요. 이유는 아까 물량이 그만큼 쌓이다 보니까 거래 자체가 이 지역에 아마 공시가 1인 미만이든 아니면 투자금에 맞춰서 갭 투자로 해서 아이파크 프로지오 이편안도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신축, GLC 디자인 여기도 많이 들어갔고요. 분양권을 통해서. 분양권 매수는 항상 등기 칠 생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아무리 전매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놓았을 때 안 팔리게 되고 잔금이 압박이 오면 취득세 걱정 그리고 대출 걱정. 내가 생각했던 대로 대출이 안 나오게 되면은 잔금을 못 치르게 되고 요즘에 또 보면 6월 1일 전에 잔금을 치르냐 이후에 잔금을 치르냐 고민도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종부세 때문에. 그래서 연체를 하더라도 6월 1일 이후에 연체를 할까? 아니면 잔금이 5억이라고 치면 5억을 치러야 되면 한 4억 정도는 잔금 치르고 1억을 놔두고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는 포지션.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동구의 분위기. 가격이 이렇게 전화동이나 입지 좋은 준신축의 흐름을 보면 자 살짝 꺾이고 있죠. 이렇게 여기도 보면 급상승했다가 꺾이고 있죠. 꺾이는 이유는 뭘까? 물량이 많고 지금 전반적으로 매도 심리가 꺾이고 매수 심리가 우위 시장인데 규제로 인한 세금 등 전반적인 전체적인 전국의 지역이 분위기가 매수 자체가 지금 문의 자체가 없다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울산을 놓고 봤을 때 23년도 물량이 많을 때 어떻게 포지션 잡을 것인지 지켜보는 분들이 많겠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중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구에는 뭐 재개발 이슈 좋죠. 그리고 학원가는 어디에 많습니까? 우정동에 학원가가 많이 세팅되어 있죠. 여기에 또한 공시지가 1억 미만의 투자들이 들어갔을 거고 그 다음에 프루지오 또한 동구와 비슷하죠.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있죠. 이편한 세상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있고 프루지오도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있고 그죠? 이런 분위기 동원 로얄투크 또한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있는 분위기 이게 전반적인 울산의 지금 중구와 동구 분위기라는 거. 살기 좋은 건 당연히 학원가 잘 돼 있는 곳이겠죠. 여기 그리고 여기 본영로 센터로 신축이고 약사 복산 아이파크 조금 꺾였죠. 수안이다음 여기도 중구에 학원가 잘 형성된 우정동 다음 우정동 약사동 이렇게 애들 키우기 좋고 또 아파트가 여기 준신축이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다 보면 가격이 상승했다가 레미안 원 1단지는 그래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더샵 행보하고 있죠. 올랐다가 꺾이는 거. 그 다음에 올랐다 계속 그 상승 동력이 있는 거는 뭐 리모델링이라든지 뭐 재건축이나 또 이런 이슈가 있겠죠. 중구는 규제 지역입니다. 그리고 남구에 이제 와서 보겠습니다. 남구도 아시다시피 남구가 울산의 대장이 있는 곳이죠.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는 곳. 그죠? 자, 보면 여기도 이제 살기가 좋겠죠. 야암동입니다. 힐스테이트는 우상향하고 있네요. 여기 또한 공시지가 1억 미만짜리 공시지가 1억 미만짜리가 남구에 항상 학원가 잘 되어 있는 곳에는 공시지가 1억 미만 많이 들어갔습니다. 신정 홈타운 우상에도 좀 꺾이고 있습니다. 현대 홈타운도 올라갔다가 꺾이고 있는 분위기. 여기도 투자도 많이 들어갔죠. 대명유첸 항상 대명유첸은 이래저래 공사 하자들이 많아서 문제가 좀 많았었죠.
그래도 가격은 올라갔는데 이제 지금 살짝 꺾이는 분위기.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에 저는 그래요. 항상 내가 이 정도 먹었으면은 나는 매도해야 되겠다. 저는 투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8,800만 원이 세율 구간이 24% 구간입니다. 8,800만 원 먹었으면 나는 됐다. 더 이상 먹으면 국가랑 공토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포지션인데 예전에는 그게 투자법이 맞았는데 지금은 8,800만 원 뭐 이건 번 것도 아니잖아요. 뭐 그진 보면 3억, 뭐 5억, 10억 이렇게 번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매물 언제 매도를 할 건지 분위기는 어떤지 또 대출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제일 체크.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대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체크.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또 볼게요. 아이파크 쭉 달리고 있다가 지금 살짝 문수로 꺾였습니다. 그래도 우상향 하고 있네요. 아이파크 살짝 꺾였습니다. 문수로. 아이파크 2단지 그리고 C03 여기도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우상향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호재가 있는 곳은 동력이 계속 살아있는 듯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원가가 잘 형성되어 있는 옥동이나 신정동, 울산 남구의 울산 전체의 대장입니다. 대장의 분위기, 대장이 어떻게 1급지가 어떻게 분위기 가느냐 꺾이고 있다. 그죠? 그리고 중구의 대장이 어떻게 가고 있냐 꺾이고 있다. 동구의 대장이 어떻게 하고 있냐 꺾이고 있다. 그 시장의 동력을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꼭 잘 해보시고 이렇게 물량이 많은 울산을 내가 팔고 싶은 게 강력하다면 그에 맞춰서 가격을 좀 내리시든지 어떤 나름 현장에 가서 꾸준하게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울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풀어드렸고요. 닥치고 현장 발품 항제로서 나는 그래요. 앉아서 컴퓨터나 이렇게 체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입품이나 손품도 물론 아주 중요하지만 현장에 가서 어떤 분위기고 부동산 지역 소장님들은 어떻게 체크를 하고 있는지 그렇게 현장 가서 내가 원하는 답을 꼭 찾는 분들이 됐으면 하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꿀팁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종종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의 지역을 놓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주말 되시고 2월 마지막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보라의 기운 팍팍! 감사합니다.